입석 과정 중에서 많은 홍보와 프로포절, 또 문화사역, 또 회계, 아동복지, 행정 해야 될 게 15일 동안 연속하신 분은 8시간에 이거를 다 해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 이렇게 하듯이 강의로 우리가 배울 수는 없고, 그렇지만 소홀히 하지 않게 핵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모금하면 한순간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금요? 예. 사랑의 열매. 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모금하면, 그래, 대단하네. 심볼이 생각난다. 또, 모금하면, 예? 구세군, 종소리, 사랑의 냄비, 사랑의 열매. 또 있나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지금 스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되고 내재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용적이면 또 뭐가 생각나나요? 한 단어를 얘기해 보라면 나눔,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춥고 나누고 또 이웃들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이 스쳐 지나가는. 작년에 그 서울역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찬양 이렇게 이벤트.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2사람 나타나고 3사람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악기 연주해가지고 나중에 큰 중창단으로 한 거 우리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나는 연주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 기획이 짜져 있었죠. 그죠? 나중에 뭐 30명, 40명, 막 100명,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하모니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끝나는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나눔이라는 것이 그런 분위기 속에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벤트 막 행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모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기획력을 가진 모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미션을 냈어요. 여러분 모금 하나씩 다 주고 1시간 내에 모금해 오세요. 그랬어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함을 받으셨다고 하면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미션으로. 나는 어디로 가겠다. 상가. 상가. 우리 선생님. 상가. 또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시장. 시장. 또 식당. 식당. 또 서울시청. 서울시청이. 서울시청. 또 우리 전통시장 그 라디오 부스라서요. 가서 노래 부르면서 모금하는. 여기는 뭐 전문가를 알고 있어. 지금 구리 전통시장 내에 거기 방송국이 있어. 저도 알아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정통시장 내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내에 수천 곳을 귀를 즐겁게 해주고 진짜 지역 방송인 거죠.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생각대로 갖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대로 모금은 시장으로 가고 길거리로 가고 서울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감정에 또 이런 생각나는 대로 가서 모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길거리 그런 즉흥적인 가서 모금하는 것은 1%다 그랬어요. 1%. 그럼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가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루 몇 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힘이 빠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금 교육도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모금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모금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펀더라이즈, 펀드라는 소리 들어봤죠? 펀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펀더라이징. 여기 뒤에 글씨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자, 펀더라이징. 가치에 기반한 행동, 기부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기부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 그런데 막 솔력 가가지고 막 그냥 독려하듯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이 몰려가도 목적을 분명히 갖고 거기서 넣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다. 그래서 100명 지나가면 1명 할까 말까. 예. 우리는 그런 무모한 모금을 해서는 안 돼. 사회복지사들은 이제는 기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자, 두 번째 보면 모금의 기본 개념 중에서는 디벨롭먼트가 뭐냐? 공통된 가치를 드러내어 기부자를 확보하고 계획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번에 온라인 강의할 때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슈를 얘기할 때는 명분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감정에 동정에 호소하는 그런 사회복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다 보면 이 모금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필안트로피. 영어적인 설명으로 필안트로피. 저 사람 필이 꽂혔어. 그런 얘기 하죠. 필이란 말 자체는 사랑, 우정 그런 뜻이에요. 필로소피. 여러분 그런 심볼을 보았어요? 하트 모양 딱 그려놓고 화살 빡 그려놓은 거. 그거예요. 심장에 꽂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필. 너는 사랑에 내 큐피트를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트로피는 우정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한 전미사 아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이렇게 합쳐보세요. 사랑, 우정, 사람이 뭐뭐 하기 위한 사랑의 우정. 그래서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니까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원을 개발한 거다. 그랬어요. 자원 개발. 자원 개발은 그래서 물질적인 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 사회복지의 현장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모금의 개념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내가 평생에 살고 있는 우리 감독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어요. 아이들 유튜브 교육을 좀 시켜보면 좋겠는데 유튜브 누가 가르치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아는 거 애들 가르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KBS 30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막 같은 데 가지고 다큐를 전문적으로 찍으신 분이시고 현재 소통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막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홍보요. 홍보였잖아요. 그게 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태경의 이웃에 사신 줄은 몰랐죠. 저도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하려고 어린이 재단하고 해서 프로포즈로 성공을 해놨어. 돈도 이제 확보를 해놨어. 강사만 오시면 돼. 강사로 오시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몸만 와서 얘들 유튜브로 가르칠 수 있나? 그래 이거 내 짐작에 1인 방송 막 이런 것도 사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또 드림트리 연락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하자마자 막 1인 방송 하고 아이들 하고 마지막 제 희망사항이 뭐였나? 애들이 학교에 딱 갔다 오면 1인 방송 유튜브 이게 능수능란 해가지고 우리 하버드 1인 방송이 되어지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피커도 달아주고 이 진건읍에 아까 뭐죠? 구리시장에 방송하듯이 그걸 나는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재밌게 하고 아이들이 막 그날 하루 강의했는데 바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 속도가. 우리는 아직도 잘 못해. 솔직히 말하자.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뭐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하는데 아이들은 창작이 날로 늘어요. 지금도 카톡방에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빠를까요? 고등학생들이 빠를까요? 초등학생들이 더 빨라요. 오히려. 이 센스 있는 아이들은 그게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담력을 키워주면 여기 지역방송 하다가 이게 나중에 아나운서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모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유명한 연극 배우들이 교회 강당에서 뭐 연극이라든지 성탄절 선극이라든지 이런 데 안 거쳐본 배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지만 모판은 제공한다. 동기는 제공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디 세종문화회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조그마한 골목에 모판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공연 우리 연극 배우들한테 보면 언제부터 공연을 하게 됐냐고. 그러면 단골 메뉴가 뭐예요?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연극하면서 그렇게 또 감동을 하고. 제가 1982년부터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저 첫 번째 교회가 6번째 거쳐왔어요. 요 구리시 나가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교회 그 돌다리 옆에 경일교회라고. 거기가 제가 첫 번째 간 교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 그 슬픈 노라라고 그 아이가 이제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는 그 시나리오 그런 건데 그때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미스터죠. 결혼 안 할 때인데 아니 그냥 막 폭폭 우시는 거야.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나는 엄청 기획을 내가 잘한 줄 알았어. 울렸다 웃겠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정서가 옥토바신 분들이에요. 웬만해서 잘 안 우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도했던데 아이들이 꼭 저녁에 늦게까지 연극하면 배고프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 고추장이 한 단지가 1년이면 다 없어져. 애들이 오면 그냥 떡볶이가 제일 1순위. 라면, 떡볶이 그거 먹으면서 한 달 아니면 2달씩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공연을 하려고. 근데 지금 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됐겠지만 벌써 82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나는 몰라봐도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 나를 아는 체를 하더라고. 그때 제일 반갑죠. 이름 되면 그 이제 흔적이 생각이 나요. 얼굴이 가만히 보면 30년 막 이렇게 지나보니까 몰라. 똑같이 이제 늙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그때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딱 생각이 나죠. 벌써. 솥단지 이야기 나오고 뭐 떡볶이 나오고 연극 그 주인공 얘기하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백 번 연습을 하니까. 그게 이제 보람이죠. 교사가 학교 교사가 아니면서도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 저 중구에 있는 서울 영락교회 시작해가지고 여기 경일교회, 그 다음에 저 창동역에 올개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갔냐면 저 신도림역,
꼴창에 이제 집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교회 옆에 애담교회 거기다가 종로에 개척을 하고 2000년도에 여기 남양주 평강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 몇 년째 여기도 벌써 흘렀지만 정말 제2의 이제 고향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때 여기 올 때가 진건면이었거든요. 예. 읍도 아니고 지하철도 없고 오로지 그때 고등학교도 없더라고 여기 진건면에는. 예. 중학교가 최고야. 그래서 저희 오고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니까 초등학교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운동장에 컨테이너에 쭉 서 있어가지고 교실이 없어가지고 2부 수업하고 있어 그것도. 예? 초등학교. 지금 대조적이죠 오히려.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가 3개나 생겼는데 지금 한 명 영입하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마다. 20년 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벌써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점점 아이들이 적지만 질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잘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더. 하나 아니면 둘, 다 장남 아니면 장녀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희 가족이 8남매인데, 8남매다 보니까 뭐 3명, 4명 안 들어와도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요. 애들이 하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줄을 잘 몰랐죠?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복지기관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행정을 잘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행정 속에 이 모금의 기획력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기관마다 그렇고, 가는 데마다 우리가 프로그램비가 풍성하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겠죠. 있는 돈 그냥 쓰면 되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예.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금의 이 기본 개념이 필요로 하고, 그 두 번째 보면은, 기부의 발달 단계라고 그랬어요. 기부의 발달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하면 다 기부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잠재 기부자. 두 번째 고객, 단체 서비스. 세 번째 소비자, 반복적인 이용. 네 번째 행사 참여자, 특별 행사. 다섯 번째 일시 기부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기부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정기 기부자. 정기적으로 매월 또 매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액 기부자, 단체 운영의 기여, 기부 클럽 기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획 기부자, 유산 기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기부가 있지만 한 사랑의 열매에서 직원이 얘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모금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한번 빨리 한번 오라고. 그게 이제 독거 노인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이 직원이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왜 부르시나라고 가봤더니 그 할머니 방 벽에 하얀 이렇게 포스터에 까만 그림이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붙여놨더라는 거죠. 거기 인물이 아이인데 한국 사람이야, 애국 사람? 애국 아이. 여러분 뭐 세월드 칠드런이라든지 뭐 굿네이버스 같은 데 보면 그 모금 선전 나오죠. 뭐 아이들이 마샥 말라가지고. 근데 거기는 대조적이야. 거기는 막 뼈가 항상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포스터가 나오죠. 근데 여 벽에 갔더니 그런 포스터가 아니라 늘 이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인데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아들이 없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랑의 열매를 불러가지고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거든.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 인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 전세에 있는 뭐죠? 문서하고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을. 그러니까 너무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직원이 그랬다는 거죠. 할머니처럼 몇 천만 원 들어있는 거 이거 쪽방 기부 안 하셔도 돼. 뭘 이런 것까지 기부를 한다고 그러세요. 딴 사람 부자인 사람도 많은데. 아니야. 나는 눈만 뜨면 이 포스터에 있는 저 아이를 보면 힘이 나.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해주고 갈 것은 이거 딱 하나인데 이것을 잘 사랑의 열매가 마지막에 접수해줘서 이걸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직원이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산 기부를 접수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 기부 그러면 무엇이 뭐 많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뭐 떼주는 유산 그런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할머니, 혼자, 독거노인 이 나눔이 뭔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정말 안 먹고 얼마나 움츠러매고 모았는지 1억 원 이상을 기부를 하신 거예요. 1억 원 이상을.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좀 가슴이 찡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부는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는데, 자, 앞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기부를 언제 할까?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에 보면 사람들이 기부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왜 할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유인물이 없어요. 아니 다 받았다며 아까. 이거 하도 전에 받아봤어요. 그럼 왜? 자 빨리 다 줘. 모자라지 않죠? 했나? 2개. 2개? 아까 감독님 이거 드린 거 하나 있나요? 네, 하나 주세요. 네. 자. 그러니 유인물 쳐다보라니까 계속 홍보지만 쳐다보겠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희 이거 보고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있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기부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자, 여기 21가지가 나와 있어요. 21가지가. 예? 자, 한번 쓱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답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하고 따라서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뭐예요? 미션에 대한 믿음. 2번 종교적인 책임. 3번째 도덕적인 의무. 4번째 이타주의. 5번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한원을 위해서, 비즈니스 인맥을 확장을 위해서,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제 기부를 한다 이거죠. 인간적 영적 성숙을 위해서, 동정심에 관용 때문에,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의 마음, 의무감, 죄책감, 가족의 전통, 우리 집은 나눔 가족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금융 혜택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위해서 친구나 동료가 참여해서 직원이나 대표를 알아서 우리 기관을 뭐 아니까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기부하는 동기는 많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할까요? 선생님? 선생님 몇 번?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타주의? 잘 안 하던 답이 나와서 갑자기 이타주의를. 그 다음? 선생님. 11, 12. 동정심, 관용. 그 다음 선생님? 동정심? 예. 그 다음? 11번. 예. 동정심. 자, 그 다음요.
도덕적 의무, 또 그다음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 어쨌든 여기 지금 7명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답이다? 답이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요 21가지 중에서 기획적인 모금을 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데이터를 차지할까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답을 딱 써놨어. 이거 쳐라 그랬더니 그거는 답인데 답까지 써놨어. 예. 몇 번이에요? 요거. 예? 21번. 여기 써놨잖아요. 요청받아서, 제일 많은 이유가 요청받아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이타주의, 동정심, 미션,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에?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모금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이 도덕적 마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냥 바쁘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야. 우리가 도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 딴 건 안 배워도 도덕은 배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그때 이 진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고려대 최고 명품 최고 지도자 과정을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동문다 협의 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평내동에 제가 살 때 각 동에 한 사람 아니면 2사람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50명, 60명이 돼요. 동이 많으니까. 평내동 2명, 뭐 진건 2명, 뭐 호평동 2명 이렇게 쫙 모이니까 그때 여기 이제 저는 진건읍에 있었는데 호평동에 사니까 그분이 같은 동인 분이 몰랐죠. 근데 졸업식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졸업식 날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진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 그때 명품 아카데미에 6개월 과정을 이제 같이 하고 수료식을 하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졸업식 때 고려대에서 사진 찍고 수료식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여기 센터에 있는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우리 센터에 평강 지하동센터 왜 오셨지? 하고 선생님이 오실 텐데 왜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친구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온 게 아니라 같이 졸업했다는 친구로 궁금하고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죠. 이제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동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스토리가 나왔냐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한 것이 얼마나 후회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이것들이 하루는 내가 운동장에 나갔더니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한 아이가 교장 선생님 옆으로 오지만 교장 선생님을 향해서 교장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휴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퀴즈를 주면서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이게 교육이 뭔 필요가 있는가? 에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면 어떻게 쓰겠는가? 운동장에 휴지가 떨어졌다. 누가 주어야 되는가? 1번 나, 2번 선생님, 3번 교장 선생님, 4번 우리 엄마. 몇 번? 응? 교장 선생님? 그렇게 안 하겠지. 시험 볼 때는 나. 예? 근데 운동장에 나와서 실제 펼쳐지면 누구야? 교장 선생님. 우리가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 생각과 머리는 맞는데 행동이 안 가는 거죠. 그죠? 예. 그거예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농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100년 농사라고. 예? 100년 농사. 아셨어요? 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를 보면 자식을 뭐에 비유를 하는가 아시는 분? 두자. 자식은 뭐다? 우리 선생님, 자식은 뭐다? 아니,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를 해봐. 두자로. 자식은 뭐다? 나무. 어? 두자로 하라 그랬어. 나무. 따봉? 나무. 나무? 나무. 꿈나무 할 때 나무. 오케이. 자식은? 보물. 예? 보물. 보물. 또 비슷해져 가고 있어. 자식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그거는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실패한 거야. 삽으로 건물을 세우고 모든 세계에 건물 세운 데는 성공을 했지만 정주영 씨가 그거 하셨죠? 저기 저 아산만 이렇게 받아 막는 거. 네. 와, 여러분 보세요. 흐르는 물을 막아서 길을 내놨잖아요. 우리 집사람 고향 친정이 당진이에요. 삽교천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항상 갈 때마다 내려요. 예. 그리고 그 삽교천을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할 때가.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압축 공법으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집어넣고 또 하고 막. 예. 여러분, 똘물 이렇게 어렸을 때 쌓아본 적이 제가 있어요. 막 물이 오니까 안 넘치게 막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예. 그런 신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뭐 해외 나가서 사우디가 오면 돈 많이 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거기 못 막는다 그랬는데 하면 된다. 그래서 정주영 그 회장님이 아침마다 회의가 열리는데 딱 금기사항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건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어렵습니다 회장님 뭐 이런 말하지 마라. 나도 그거는 아니까 될 만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야. 회의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앞에서 회의장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신화가 통한 거예요. 뭐든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들은 현대에서 다 마무리를 해 나갔잖아요. 또 기업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통일도 어렵다 그러니까 무엇이 머릿속으로만 정치로만 통일한다 그러냐. 한우 몰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굶주린 저들에게 소가 필요하다. 비료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생각을 가지고 줄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그냥 원래 이북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냥 생각나면 실천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뭐 젖소 보내기 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야, 생각으로는 미운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우리가 6.25만 없었다면 저기도 형제 자매 왔다 갔다 하는 부산 서울 가듯이 철책선이 없어졌을 것이고 한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이 그만 철수 우리나라 다 와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에 밀어붙여 두만강 남도까지 넘어가서 밀어붙여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순간에 리더자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따라서 세계 판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기부하는 동기는 이 많은 수만 가지, 여기 21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가 넘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하냔 말이에요. 기부하면서 이걸 21가지를 다 생각하고 오케이. 21번째. 그러고 여러분 기부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그 기부하는 동기고,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계획을 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페이지 수에 보면
2페이지 펴보세요. 자, 모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프로포절 할 때 배웠죠. 3가지. 예?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대상 안 배웠나? 프로포절 할 때? 예? 주간반만 내가 했나? 여러분 프로포절 한 시간도 안 했어요? 어제? 그거는 기능보강 그거 하는 프로포절이었고 안 했어요? 그럼 거꾸로 했네. 자, 어떤 프로포절을 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 3가지예요. 대상, 목적, 방법. 이거를 가지고 제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항상 제목을 질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상, 목적, 방법. 예를 들면 아주 머릿속에 남아있는 프로포절 그 아름다운 제목이 하나 늘 나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070 60세에서 70세까지 그 말이에요. 그게 대상이야. 6070 아셨어요? 요즘은 제목을 작게 해야 되니까 이 숫자를 잘 알아야 돼. 1318 뭐요? 1318 13세부터 18세 그것이 중고등부라는 소리예요. 그런 암호를 모르면 안 돼. 1318이 뭐냐? 대상 진건읍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요거 길잖아. 그러니까 진건읍 1318 이렇게 하든지 그냥 1318 4자 숫자하면 끝나. 그게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목적 프로젝트를 쓰고 기부 프로젝트를 쓰든지 모금을 쓰든지 프로포즈를 쓰든지 이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제목이 함축 있게 딱 돼야 된다는데 첫 번째가 나와야 되는 것이 대상.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적. 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너무 야구를 좋아해 가지고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단이 없어. 설사 있다 그래도 1인당 막 4, 50만 원, 합석비 20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데는 더 힘들고 그러니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야구단 한번 창단해보자. 그래서 창단을 하려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1318 진건읍 1318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목적이 된다. 목적이. 그러면 대상, 목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 그러면 진건읍 1318 저소득층을 위한 야구단 창단 사업.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왜 이 제목이 필요하냐? 이 제목이 정해진과 동시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잘 보세요. 남양주시 전체 야구단 창단을 위한 사업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야구볼 한 벌씩만 해준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진건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한다 그러면 애들이 한 5,000명 된다 그래봐. 5,000명. 5,000명 곱하기 20만 원. 또 산수가 안 됩니까? 얼마에? 10억이요, 1억이요. 5천만 곱하기 20만 얼마예요? 좋아. 뭐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건읍 아까 진건읍으로 축소해 있죠. 그죠? 그러면 진건읍 많이 해봤자 한 30명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명을 위한 야구복을 해야 되는 것하고 30벌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죽어나 사회복지사들. 그래서 대상 목적 방법에서 그것이 잘 짜여져야 바로 이렇게 풀면 예산이 술술술 풀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딱 나와. 근데 제목을
거창하게 진다고 남양주 시민을 위한 막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그냥 뚜껑만 열었다 하면 1억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돌아간 것이 몇 푼 안 돼. 예? 예. 예를 들어 80만 곱하기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원씩 돌아가게 한 무슨 사업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80만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예요? 나는 왜 산수가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 약해 그러지 마. 그냥 공만 쉬어봐. 800억? 피부를 그냥 멍청하니 보면 안 돼.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딱 된 뒤로부터는 이야 저거 카피라이터 죽여준다. 얻는 적어야 돼. 그게 자산이야.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6070 이 편한 세상 만들기 이게 이제 사업 제목이었어요. 이 편한 세상 무슨 광고예요? 어? 아파트 하나. 그냥 그거를 이제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그 이 편한 세상은 하나의 모토야. 근데 내가 지금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치이자야. 이 편한. 이가 편하다고. 틀리 사업. 그러니까 6070 60세부터 70세까지 이 편하게 노인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이 뭐지? 틀리 사업을 해주겠다는 소리요. 예. 요양원에 계셔도 앞에가 딱 대상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 60세부터 70세까지. 아니, 목사님 60세부터 70세는 틀리 너무 젊은데. 그럼 바꿔. 8090. 80세부터 90세까지. 예.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치아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확 마스트 물게 하는 게 좋아. 씻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고. 보철. 예. 틀리 사업. 곱하기 우리 어르신이 20명이 있다. 그러면 뭐 내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네.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틀리 얼마나 들어가요? 모르겠어? 한 200만 원 들어간다 그래봐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0명 얼마예요? 응? 산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 사회복지사는 공 하나를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자,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00만 원 하면 8억? 800만. 그죠? 예. 자, 8억 사업이라고 합시다. 8억. 예. 그러면 7080 이 편한 세상 만들기. 평강요양원 7080 이 편한 세상 만들기. 그러면 이미 예산이 짜여져 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내가 수판팅 껴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이 정해져야 예산이 따라 붙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남양주시 7080 어르신들을 위한 틀리 보철 이 편한 세상 만들기 그러면 예산이 몇천 명이겠지. 그러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전국 단위로 따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 네. 그런 다음에 남양주시에 있는 치과들 다 모여 해가지고 일감을 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가세요. 여기 진건읍은 여기 무슨 치과 여기 3개인가 4개 있거든요. 3개 이렇게 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경쟁적으로 안 하고 다 같이 치과가 잘 되게 하면 좋죠. 네.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셨죠? 예. 제목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숙제. 예. 제목 5개씩 정해오기. 사업. 예. 돈 주는 것은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야. 남양주 시 상대로 하든 진건읍 상대로 하든 청소년 상대로 하든 어르신 상대로 하든 그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 목적, 방법. 이걸 하라니까 또 인기 끌라고 나쁜 타이틀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동해안을 가서 보고 즐기고 싶은데 보고 가고 먹고 쓰리고. 그럼 쓰리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하투 이런 것은 안 좋아. 그래.
보고 듣고 먹고 예산 세워져요? 앞에가 아무것도 없잖아. 대상이 없잖아. 어떻게 예산 세워? 쓰리고는 눈에 팍 들어와. 좋았어. 그거는 인식이 좋았는데 그거를 바꿔야죠. 예산이 짜여질수록. 그러니까 좋은 히트적인 말을 감히 하되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 아까 뭐요? 7080 이 편한 세상 만들기 이런 식으로. 아셨죠? 네.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는 TV 광고 볼 때 그냥 안 들을걸요. 네. 이게 들려요. 이제 내가 탁 찍어 지적해놔서 오 저거 괜찮다. 패러디 괜찮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이 딱 프로젝트가 이렇게 뜨면, 공고가 뜨면 그때부터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항상 메모장에다가 여기 들고 다니라고. 화장실에서 거시기 하다가 생각나면 얼른 적어. 잊어버려. 그런 것이 잘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뭔가를 잡는 거지,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 오늘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만날 해보세요. 생각나는가? 안 나. 짜증만 나지. 그러니까 시설장님한테 여러분이 취업하면 우리도 좀 자유 좀 주세요.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고. 근데 영화 보러 가서 기관장님이 손해본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구글이라든지 그런 회사 지금 그 미국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무실이 오픈돼 있어요. 옆에 놀이시설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 마누라가 애들 데리고 와서 옆에 놀아. 그럼 구글 회사 일하다가 또 가서 얘들하고 놀아. 우리는 마누라가 애 데리고 나타나면 막 난리 나지. 근데 거기는 구글 회사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라야 되니까 맞는 거야. 그냥 벽만 쳐다보게 하고 자리에 앉았어라 그러면 그렇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갑자기 좀 일찍 퇴근하고 싶어. 그럼 애들 데리고 그냥 가. 사장이 뭐라고 안 해. 업무는 정해져 있지만 감시를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회사일수록. 우리 다음 회사 본사가 어디 있죠? 아시는 분?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좀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 네이버 어디 있어요? 네? 달라. 두 회사가. 회장 마인드가 다르다고. 왜 한 사람은 저 시골 꼴짝이 제주도로 본사를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떻든 네이버가 좀 앞서긴 하지만. 근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원복지로 보면 저 분당 버글버글한 데보다는 그런 데가 낫지 않겠냐 그 말이죠. 뭐 안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뭐 서울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뭐 일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 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재택근무 이번에 코로나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야 이게 꼭 사무실에 앉아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 파급 효과가 가장 지금 크게 느끼고 있는 게 학교잖아요. 언제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교사들이. 갑자기 하라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잖아요. 애들은 돈 내줘요. 학교도 안 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이버나 뭐 온라인이나 사이버 대학이나 요즘은 똑같이 해버렸잖아요. 현장이. 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죠. 교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한 달에 제가 이제 석사과정 할 때 정말 아이고 어쩔 때는 막 여기 오면 12시 넘거든요. 아유 저 다 아는 거 배우러 또 가야 되나 어쩔 때 그래요. 복지사장님도 이미 나온 다음에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석사과정도 학부 나오고 복지사 자격증 얻으려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몇십 년 근무하고 자격증 다 있는데 뭐 공부해서 뭐 하겠나 그랬어요. 아니죠. 가니까
우리 있는 사람들은 뭐 사회복지 개론 그런 거 안 배우죠. 법인론 뭐 이런 걸 배워요. 교수들이 뭘 가르쳐 주냐?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날 수업 시간에 딱 한마디 저거 정말 좋은 정보네. 이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가 아니더라고. 왜? 자기의 모든 교수님의 노하우를 한순간에 우리에게 줘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아서 주듯이. 프로그램 및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정책적, 루트 사건 등 이렇게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톨게이트 모금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금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조끼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도구들이야. 근데 중요한 게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10시부터 들어가면 저 방공호 같은 굴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거 모금함을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를 하면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첫 5년째인데 첫 번째가 제일 두렵더라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첫 해 5년을 했는데 첫날 딱 섰을 때 처음 주는 사람. 그죠? 잊을 수가 없겠죠. 그거예요. 설레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톨게이트 모금 행 옆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볼래요? 빠른 속도로. 시작. 모금 시간, 게이트 차량수, 게이트 차량 종류,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 모금통 소지, 모금자의 움직임, 친절, 미소, 애처로움, 용감성, 밝은 목소리와 동전 넣는 소리, 앞사람의 모금행위, 시간대별 모금의 모금자의 피로도, 모금 교대 시간 적정성, 최소한의 모금 인원의 필요. 아니 모금을 하려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우리 20명 오면요 하루하루 15일 동안 해야 되니까 모금 조회를 해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 해가지고 여기 꽃갈 먼저 씌워주고 조끼가 혼자 입기 힘들어요. 잠바 위에다 입으니까. 그거 다 해주고 꼴값만 씌워주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교육을 해요. 동전 떨어지면 아깝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가 와서 부딪히면 그대로 교통사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500원 아까워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주의사항을 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찍으려고 여기 뭐죠?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금 안 내고 도망가도 우리가 가려버리면 못 잡아. 그 번호가 안 찍히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금하는 분이 자꾸 가리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거기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랑의 열매도 나눠줘야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막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모금의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하고 자꾸 호흡이 맞아야 된다. 나중에는 돈 안 내고 간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여기서 뭐라고 크게 소리치거든요. 아씨! 이렇게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왜인가 그랬더니 그냥 지나간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또 서네? 앞에서? 왜? 그럼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옆에서 나와서 받으러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서 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순간순간 그 앞에서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5시쯤 넘어가면 피크 시간대야. 아니 출퇴근 시간대 끝이 안 보이게 줄이 서 있어. 그 톨게이트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멈췄으면 쫙 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냥 6시까지 하고 빨리 나와 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볼 시간이 없어. 마지막 타임에는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성적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가 모금할 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뭐 서울역이요, 어디 시장이요. 그런 모금은 1%. 톨게이트 모금은 몇 프로? 통계? 80%. 예.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표가 비슷하게 나와요. 예. 왜냐하면 출퇴근한 사람은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모금에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페트병에 가득 든 동전을 퍽 던져가지고 바위떡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예. 긴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퍽 떨어지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옥!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매일 다니는 할아버지야. 예. 트럭, 다 떨어진 트럭. 예.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지. 아예 작정을 하려고. 모금을 주려고. 근데 벤츠 타고 다니고 이 수입차 타고 다니는 톨게이트 지날 때 모금할까 안 할까? 이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진짜로. 예. 아니 그냥 패스로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오. 그런데 문을 쓱 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싸가지에 대해서. 싸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응? 나도 몰랐다니까. 욕인지 알고. 이제 싸가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싸가지가 서너 가지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싸가지. 싹수가 노라네 그러잖아요. 싹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요. 근데 싸가지는 네 가지. 인, 예, 의, 지. 네이버 찾아봐요. 네 속에 네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A가 있죠? 싸가지 그러지. 공부 못한 놈 그러기 우리가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건 두 번째예요. 싹수가 좀 있어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다 보면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배워요. 하루만 모금하고 나면 목사님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는데요? 뭐 1시간 몇 시간 했다고? 정말 인간성을 알게 됐네요. 그런 사람들. 부부가 딱 이렇게 가다가도 거의 2, 300은 남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잔돈 주고 이 표딱지 주잖아요. 주면 받아 일단. 우리 같으면 받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한테. 300원에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쫌뱅이 같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300원 기부하는 것도 아내 눈치를 봐야 되냐 그 말이요. 특히 뒤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면 더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교육.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의 마켓에서 돈 기부하라고 그러는데 저 300원도 안 주네. 절대 못 느끼죠 그거를. 근데 다른 부부가 또 있어요. 자기들이 일부러 안 넣어요. 야 기부해라 그러고 뒤로 패스를 해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그거 넣는 거 사랑의 열매 받으려니까 더 좋죠. 그 5개, 6개 한 주먹씩 줘버려 우리는 애들이 하면. 가족들이 일일이 한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실같이 이렇게 이제 차고 다니겠잖아요. 학교 가서 자랑하겠죠. 우리 엄마 이거 받았다 그러고. 왜 한순간에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진짜 기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냐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수백 명 왔다 갔는데 사랑의 열매에서 그 톨게이트를 5년 하면서 느낀 게 마지막에 공통점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네. 모금하면 꼭 하고 가야 되겠네. 네. 하신 분들. 네. 추우세요? 뒤에 저기 감독님 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네. 맨 가에.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좀 쉬었으면 눈치네. 네.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까지 하고 한 줄만 하고 쉬겠습니다. 거기 밑에 케이스 2 보세요. 여기는 강원도의 탄광촌이에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석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일자리 잃고. 근데 강원도에서 위기를 느껴가지고 야, 뭐 없겠냐 해가지고 그 탄광촌을 체험장으로. 강원도에 가면 탄광촌 주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은 역시 성실하니까 근대를 몰라야.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나도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그 근처 가다가 아니 사진 찍으면 목사님들이 카지노 갔나 또 그럴까 봐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그 카지노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기업 탐방해서 거기를 갔는데 한 깡통 회사, 깡통 이렇게 뭐지 재활용 회사인데 직원이 한 23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깡통 주워서 어떻게 해서 23명이 먹고 살지? 이제 그 답사를 간 거예요. 예약을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스타렉스 12명 타고. 참 석사과정 하면서 막 안 가본 데 없어. 근데 왜 고생 자체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가니까 이 탄광촌에 가니까 산 같은데 이 여분 땅에다가 막 깡통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이 좀 그래도 회사인데 거창하겠지 하고 갔는데 회사가 사무실이 컨테이너 3×6짜리를 2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텄어요. 그리고 여기다 빔 프로젝트 해놓고 들어가니까 이게 사무실이야. 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이 얘기를 브리핑을 해주는데 자, 카지노 강원랜드 이게 이름이 강원랜드.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기업이 하기가 편하다, 사회적 기업이 더 편하다. 기업 한 명도 손 안 드네. 사회적 기업. 그럼 뭐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요? 응?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기가 쉽다. 그럼 들어봐요. 아니다. 뭔 소리야. 사회적 기업이 쉽다. 한 명? 네. 어떻게 이렇게 찍기를 잘하죠? 네. 맞죠? 기업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이 말이에요. 기업의 목표가 뭐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배웠잖아. 경제적 시간에. 그게 기업이야. 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 그거는 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사회적 기업은 왜 어려운가? 똑같아. 기업의 최대 이익을 내야 돼. 사회적 기업도. 근데 앞에가 사회적이 붙어 있어. 이 사회적이 붙어 있다는 말은 30%를 사회에 환원해야 돼. 이익에서. 지금 이익 내기도 힘드는데 30%를 환원까지 해야 된다고. 그건 선생님 뭐라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 다 기업하지. 근데 서울시에 사회적 기업 할 때 1년에 시작한 사회적 기업 한 700~800군데를 줬는데 예산을 8천만 원씩을 줬어요. 3년 동안. 그럼 8, 3, 24, 2억 4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입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도 안 살아남아. 다 문 닫아. 국가의 세금 딱 따먹고 끝이야. 그게 지금은 안 해, 이제. 서울시도 알아가지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장점은 이 30% 환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PC 조립해서 PC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국가 어떤 시청에서 뭘 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그 사회적 기업 여성분이 장애인 한 30명 이렇게 해서 방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PC 조립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백억 원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머리 잘 썼어, 거기는. 예. 다른 사회적 막 비슷비슷한데,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 딱 보니까 여성 한 CEO가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그 정품을 사다가 조립만 하는, 그래 놓고 마크를 사회적 기업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싸고 정품보다. 예. 삼성이나 이런 정품 제품보다 똑같은데 표대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이쪽은 사회적 기업, 여기는 삼성. 예. 서비스도 똑같이 해줘요. 왜? 정품을 샀기 때문에. 부속이 정품이면 AS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싸게 그렇게 해서 몇백 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휴지도 마찬가지. 재생휴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시작은 좀 어렵지만 이 팔로가 해주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큰 많은 이익을 못 내지만 30% 환원하고도 해볼 만한 것이 사회적 기업.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예, 그렇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국가의 보조금으로 받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가 지금은 낫잖아요. 어쨌든 나라가 문 닫기 전에는 지원이 그대로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손해본 데를 다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도가 있죠. 예. 어떻게 다 보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예. 못하지.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 비슷한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 그러면 우리 복지사들은 이제 생각을 달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기는 이러이러한 정신에서 운영하는 것이구나. 옛날처럼 막 반강제로 막 우리 장애인 시설인데요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이러질 않아요. 이제는 사회적 기업한테는 당당해요. 기업이니까. 그렇다고 제품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인식이 어렵더라고. 여러분, 사회적 장애인 기업인데 복사물 책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정상이 책을 만드는 것하고 장애인이 책을 만든 거하고 달라요? 틀려요? 예? 아니, 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같죠. 근데 장애인 쪽에 주문을 안 한다니까. 훨씬 싼데도. 우리 인식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제품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은연중에. 그러니까 그 발상을 바꾸는 게 누가 해야 돼? 사회복지사.